전두환 정권에서 언론 통폐합과 국풍파리를 주도했던 허문도는 1940년 경남 고성 출생으로 성장해 부산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 그의 고교 동창들은 훗날 전두환과의 연결고리가 되는 허삼수와 김진영 등이었다. 이후 서울대학교 농대를 졸업한 뒤 1964년 조선일보에 입사한 그는 5년 정도 기자로 일하다 휴직한 뒤 허씨 문중의 도움으로 일본 유학을 떠나게 된다. 동경대학 유학 시절 그는 메이지 유신 이후의 국가 형성과 근대화 과정을 연구하며 유학 생활을 보냈고, 공부를 하며 일본의 천황주의와 국수주의에 빠져들었다. 또한 유학 시절 허문도는 당시 국내 권력층과의 접촉을 시도하기도 했는데, 공화당의 의장이었던 김종필에게 자신의 우국 충정론을 펼친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고, 또 다른 여당 정치인에게도 접근했지만 별 반응은 없었다. 1973년경 일본 유학 기간이 길어지자 조선일보는 그를 퇴사 조치했지만, 이듬해 그는 당시 조선일보 주일 특파원이었던 김윤환의 눈에 띄어 보조로 일하다 다시 주일 특파원으로 발령받으며 조선일보에 입사하게 된다. 이후 허문도는 1980년까지 한국과 일본 등을 오가며 조선일보 외신부 차장, 주일 공보관으로 일하게 되었고, 그 사이 대한민국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그 사건은 바로 박정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11.6과 전두환이 하나회 세력과 함께 정승화를 연행하며 군권을 장악하는 12.12였다. 일본에서 11.6과 12.12를 접한 허문도는 앞으로의 한국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새로운 체제가 열릴 것이라 생각했고, 12.6 이틀 뒤부터 그런 생각들을 주변에 말하고 다녔다. 마침내 1980년 1월 허문도는 앞으로 최고 권력자가 될 것이라 생각한 전두환과 만나는 기회를 만들게 된다. (1980년 1월) 문공부에서 열린 해외 주재 공보관 회의에 참석차 귀국한 그는 같은 날 저녁 자신의 동창인 김진영과 허삼수를 만나게 되었고, 일본의 당시 상황을 비롯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전두환에게 자신을 소개하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허삼수와 김진영의 도움으로 허문도는 당시 전두환의 비서실장이었던 허화평을 통해 약속을 잡고 1980년 2월 전두환과 처음 만나게 되었다. 보안사령관실에서 전두환과 처음 만난 그는 지금의 삼김이나 최규하의 지도력으로는 나라의 장래가 불안하다는 뜻을 전했고,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지만 허문도가 말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언론을 장악해야 천하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30분의 예정된 약속에서 1시간 정도로 길어진 둘의 대화는 허문도의 과잉 충성의 말로 끝을 맺었고, 이후 허문도는 일본으로 돌아가 연락을 기다렸다. 2개월 뒤인 1980년 4월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임할 때 허문도는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고, 같은 해 6월에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문공부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그때부터 그는 언론 창달 계획, 즉 언론 통폐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으며,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시킨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빠른 시행을 위해 6월과 7월 한 차례씩 전두환에게 보고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고 말았다. 전두환이 거절한 이유는 이미 5.18 관련해 자신들에게 저항하는 언론인들은 해직을 시킨 상태고, 언론에 대해 자극만 주고 정책 효과는 적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그렇게 거절당한 허문도는 언론 통폐합을 잠시 중단한 채 추후를 도모해야 했다. 마침내 1980년 8월 27일 신군부의 리더이자 권력의 실세였던 전두환은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2,500명을 통한 간접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되며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다. 그리고 민간인 출신 중 유일하게 전두환에게 인정받은 허문도는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청와대에서 전두환의 최측근 중 한 사람으로 일하게 되었다.
제5공화국 초기 허문도는 허화평, 허삼수와 함께 쓰리허라 불리며 권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고, 그때부터 허문도는 또다시 언론 통폐합을 입에 올리며 허화평, 허삼수에게 그 필요성을 알리기 시작했다. 허문도가 이렇게 언론 통폐합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얼마 지나지 않아 계엄령이 해제가 되면 언론들이 12.12와 5.18에 대해 기사를 작성한다는 것이었고, 그러기 전에 싹을 잘라야 한다는 이유였다. 초반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던 허화평, 허삼수도 차츰 허문도의 말에 공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두환의 또 다른 측근 김복동과 노태우, 정호용 등 신군부의 대다수는 지금도 보도 검열을 하고 있고, 정권 초기에 괜히 언론을 건드려봤자 좋을 게 없다며 반대에 나섰다. 그들의 반대에도 기회를 노린 허문도는 허화평, 허삼수 등에게 다시 언론 통폐합의 필요성을 말했고, 공감한 그들은 허문도의 편에서 같이 움직여 주었다. 또한 전두환에게도 계속해서 그는 강력한 통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언론을 장악해야 한다는 뜻을 전하며 수차례 결재를 올렸고, 결국 1980년 11월 언론 창달 계획, 즉 언론 통폐합에 대한 전두환의 결재를 받아내었다. 그렇게 강행된 언론 통폐합으로 전국 64개 언론사를 신문 14개사, 방송 3개사, 통신 1개사로 강제 개편했고, 지방신문 역시 1도의 일사만 남기고 모두 폐간시켰다. 또한 80년 중반 언론인 900명 정도가 해직된 데 이어 또다시 저항의식이 있는 300여 명의 언론인들이 해직되어야 했다. 이러한 언론 통폐합으로 누군가는 눈물로 마지막 방송을 해야 했고, 또한 누군가는 직장을 잃어야 했지만, 반면에 누군가는 이러한 상황으로 성장을 이루기도 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국민들에게는 한국신문협회와 방송협회가 자율적으로 결의한 뒤 언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언론사의 수를 줄이고 기자들의 수도 줄였음을 알렸다. 자신들이 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 전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제5공화국은 허문도의 계획대로 그렇게 언론을 길들였고, 이듬해인 1981년 5월 허문도는 5.18 1주년을 지우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을 정치에서 돌려야 한다며 국풍 81이란 관제축제를 기획하기도 했다. 허문도는 1982년 장영자 이철이 사건 이후 허화평 등이 청와대를 나간 뒤에도 문화공보부 차관, 정무수석으로 일한 뒤 전두환 정권 후반기에는 국토통일원 장관을 지내는 등 승승장구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제5공화국의 막은 내렸으며 보통사람 노태우 정권이 들어섰다. 노태우 정권 이후 치러진 1988년 총선을 통해 국회는 여소야대가 되었고 50 비리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허문도 역시 50의 실세였기에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출석을 앞두고 1989년 1월 말 일본으로 갑자기 떠나게 되었고, 이후 그의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자 도피성 출국이 아니냐는 말들이 흘러나왔다. 일본에 있던 그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도피가 아니라 말하며 한 달 만에 귀국했다. 귀국하며 허문도는 기자들에게 자신은 50 비리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보통 사람답게 살아가겠다는 말을 전한 뒤 50 비리 청문회에 출석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언론 통폐합에 관해 많은 질문을 받았지만 자신이 주도했던 언론 통폐합에 관해 잘한 것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전두환에 관해서는 난세를 치세로 바꾼 영웅이라 말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1980년 언론인 해직에 관해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1990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1992년부터는 정계 진출을 시도했지만 생각처럼 되지는 않았다. 1992년 제14대 총선에서는 40대의 자신은 한 나라를 왼쪽으로 가시오, 오른쪽으로 가시오라고 할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말하며 고향에 출마해 보았지만 낙선했고, 1998년에는 50에 대한 재평가를 주장하며 무소속으로
경남지사에 출마해 보았지만 역시 낙선이었다. 이듬해인 1999년 그는 불교TV의 사장으로 선임되기도 했지만 노조와 불교계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 노조와 불교계의 반발로 인해 결국 6개월 만에 불교TV 사장을 그만두어야 했고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자민련의 공천을 받아 수원 권선구에 출마하려 주소지까지 옮겼지만 중간에 사퇴했다. 이후 드러날 만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던 그는 2016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